안녕하세요. 영어로 가르치는 파닉스의 김성희입니다. 영어의 학습 영역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어린 친구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읽기와 쓰기를 위해 학습하는 부분이 파닉스입니다. 요즘은 어머님들과 선생님들 굉장히 파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5회에 걸쳐서 파닉스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과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이용한 마이크로 티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닉스란 무엇인지, 파닉스에 사용되는 용어들, 그리고 한국에서와 영어를 모국어로 할 때의 파닉스 지도 방법의 비교, 그리고 파닉스의 대표적인 두 가지 교수법, 애널리틱 파닉스와 신테틱 파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닉스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phoneme, 음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란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단어의 최소 단위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어 cat, mat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두 개의 단어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사운드 k와 m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음가라고 말을 하고요. 예를 들어 단어 mat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mat은 m, a, t 이렇게 세 가지의 음소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honemic awarenes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nemic awareness란 spoken words, 소리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음소를 가지고 음소들을 잘 조작하여서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단어들을 어떻게 패턴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cat, car, cap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단어는 모두 사운드 k, 비기닝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기닝 사운드인 이해도 phonemic awareness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혹은 단어 cat에서 beginning sound k가 없었을 때는 새로운 단어 as이 형성이 되고요. at 앞에 sound m가 합쳐지면 또다시 새로운 단어 mass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러한 소리들을 잘 조작하고 소리들을 조합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phonemic awareness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파닉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란 이렇게 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소리들이 쓰기로 연결이 될 때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소리의 쓰기를 패턴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를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소를 잘 이해해야 하고요. phonemic awareness를 바탕으로 정확히 쓰기, 파닉스로 연결하는 세 가지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아이들이 한국에서의 파닉스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영어 파닉스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파닉스 교육을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영어 학교를 가기 전에 듣기, 말하기 위주로 4년에서 5년 동안의 시간을 먼저 보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많은 sight words 혹은 단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픽처북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일정 정도의 listening comprehension과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원에 갔을 때에는 배우는 파닉스 규칙들이 대부분 파닉스라기보다는 phonemic awareness를 길러줄 수 있는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요.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파닉스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파닉스 학습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요즘은 영어 교육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을 가기 전에 일정 분량의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경우에는 픽처북, 제한적인 픽처북을 이용한 영어 교육의 경험이나 혹은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명사, 동사 위주의 선행학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을 간 후에는요, 아이들이
phonic스를 쓰기에 바로 노출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phonemic awareness를 발달시킬 틈도 없이 바로 phonics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단어를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와 한국에서의 phonics에 대한 일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는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phonics 학습은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phonics를 학습해야 한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phonics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honics 교수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Analytic Phonics와 Synthetic Phonic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alytic Phonics는 단어를 통문자의 개념으로 소개한 후에 그 통문자 안에 들어있는 Target Sound, 타겟 레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타겟 사운드를 보통 일주일 정도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사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보통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요. 첫 번째는 26개의 이니셜 사운드를 먼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B로 시작하는 단어들 bee, bird, bag 이렇게 B로 시작하는 단어들 먼저 학습한 후에 다음에는 이런 자음들이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cat, mat 이런 단어들이 모두 t로 끝난다는 끝소리를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는 middle sound, 주로 단모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런 순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들은 사실 Analytic Phonics를 중심으로 한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재들은 가끔은 Final Sound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에는 이 점 유의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Synthetic Phonics 교수법입니다. Synthetic Phonics는 소리의 조합들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리들 s, a, t 이런 소리들을 모두 한 번에 같이 소개한 후에 이 소리들이 나타내는 레터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소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 cat, sat, tin 이런 단어들을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Synthetic Phonics는 많은 리서치 결과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Analytic Phonics에 비해서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Phonics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Phonics 리서치 결과들은 보통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교수법을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alytic Phonics의 장점을 보시면은요. Analytic Phonics는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모르거나 영어 모국어 환경이 아닌 경우에 Phonics를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통 여겨지고 있고요. 단어 학습, 통문자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학습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단어 학습으로 자칫하면 치중될 수 있고 이 Phonics를 모두 학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단어 학습이라는 부분인데요. 가끔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Phonics 1번부터 5번까지 다 했는데 아직까지 잘 리딩이 안 돼요 라고 하신다든지 혹은 책에 있는 단어들은 읽을 수 있는데 같은 단어가 다른 교재에 나왔을 때 잘 읽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혹시나 그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단어 학습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문자의 개념, 단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소리들을 정확하게 쓰기로 연결하기보다는 그냥 단어를 듣고 인지하는 그런 단어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틱 파닉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그 이전에 나왔던 소리들까지 함께 복습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synthetic phonic스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ynthetic phonic스는 애널리틱 파닉스보다 조금 더 짧은 학습 기간, 1년 반이라는 학습 기간을 리서치 결과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높은 학습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알파벳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리들을 위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한 번에 같이 학습되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경우 혹시 영어를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요. 알파벳의 순서를 조금 혼동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 방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널리틱 파닉스와 신테릭 파닉스에 대한 교수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두 가지의 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애널리틱 파닉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키 단어를 먼저 소개하신 후에 그 안에 들어있는 타겟 사운드를 학습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synthetic phonic스를 이용한 소리들의 조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phonic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honic스를 언제 학습하면 좋을지, phonic스를 학습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nic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먼저 간단한 단어를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단어를 듣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음소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단어를 잘 듣고 따라할 수 있고 그 단어의 뜻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이트 워드를 100개 정도 아는 경우에 파닉스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대로 단어를 전혀 모르고 있고 단어의 뜻도 새롭고 소리도 새롭고 그리고 쓰기 또한 모두가 다 새롭다면 아이에게 파닉스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요. 다음은 연필로 선을 그을 수 있을 때 파닉스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닉스란 소리를 쓰기로 연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쓰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수업 부분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인데요. 연필 잡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든지 선을 똑바로 그을 수 없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파닉스 학습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닉스를 하기 위한 이전 준비 단계로서는 phonemic awareness를 들 수 있습니다. phonemic awareness란 즉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소리들을 잘 조합할 수 있을 때, 듣기 그리고 말하기가 될 때 그 다음인 쓰기, 파닉스로 연결하는 것이 파닉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phonemic awareness란 소리들이 모여져서 단어를 이룬다는 소리의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닉스는 이러한 소리들이 쓰기로 연결될 때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쓰기, 라이팅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애널리틱 파닉스와 신테릭 파닉스 이렇게 두 가지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교수법의 장단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닉스라고 해서 단순히 읽기,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연습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의 언어 영역들을 모두 포함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에서의 파닉스 학습이 굉장히 그 기대치가 높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꾸준하게 파닉스를 공부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들을 두고 학습을 한다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닉스 학습은 통문자 학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리더스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을 어플라이해서 혼자 읽기를 연습할 수 있는 리딩 학습 그리고 더 많은 단어들을 노출할 수 있는 리딩의 기회들을 함께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닉스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본강에서는 각 타겟 사운드의 효과적인 수업 방법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이용한 마이크로 티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